이렇게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만난 일본은 이제 독도 관련 훈련 중단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라 말한 것인데요. 오후에는 바로 국방부에서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고 하죠.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어떤 협정이길래 이렇게 국방부 차관이 서둘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양쪽 군대가 평시와 전시의 각종 군수물품,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라 하면 한국과 일본이 각종 군사적 지원을 하는 협정이 되겠지요.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것이 바로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직에 있었던 김태효는 밀실 추진 비판에 경질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되었지만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우려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사적 무장을 통해 군사 대국화의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 일본이죠. 최근 일본의 방위성은 2025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로 약 78조 2천억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7.4% 많은 금액입니다. 군사적 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자위대가 미사일로 적국의 군사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죠. 얼마 전에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것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 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전쟁 범죄의 피해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경고의 목소리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고 일본의 전쟁 국가로의 회귀를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의 비호 아래 군사적 재무장에 나서는 일본에게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여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더욱더 오만해져 방위상이 직접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참배를 수시로 하면서 내정 문제이고 생각 바꿀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 방위상은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분에게 애도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발생시켰던 범죄자에게 귀한 생명을 희생할 분이라니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은 미래를 함께 해야 할 파트너, 이웃인가 봅니다. 자국 국민이 강제로 끌려가 온갖 고문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에도 찬성하고 배상 문제도 대신 해결해 주겠다며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만난 일본은 이제 독도 관련 훈련 중단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본에게 퍼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프리덤 엣지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한 바 있죠. 7월엔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욱 문제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진화한 것과 비례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돌격다가 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전장으로 내줘도 상관없다는 듯 미국의 이익에만 철저히 복무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 위험한 안보 협력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만 높이는 협력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으니 파기한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한미일 군사 협력은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은 회담 의제에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저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로 가는 일본과 우리가 협력할 것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다 퍼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겐 행운일지 모르겠지만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도 일부러 한국을 방문해서 무엇을 더 챙겨가려 하는 건지 일본의 속내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좌시하고 있진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만 가중시키는 한미일 군사 협력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